안녕하십니까. 문학작품반 감사인 소설가 이호일입니다. 오늘의 문학작품 감상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29살이란 젊은 나이로 광복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절한 저항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섬세한 서정과 투명한 시심으로 노래한 시인이죠. 시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시인이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남긴 자필시 원고 3부 중에서 한 부를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던 친구 정병욱과 아우 윤일주에 의해 시인이 옥사한 3년 뒤인 1948년에 간행된 시집입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인 서시는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두에 붙여진 작품으로서 서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집 전체의 내용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의 주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입니다. 이 시에는 하늘, 별, 바람과 밤 등의 시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어들은 각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작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어두운 밤 하늘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며 시련의 바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별의 상징을 통해 어떤 시련과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결백함을 지켜내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시적으로 승화시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시, 서정시인 이 작품은 성찰적, 고백적, 그리고 의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특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와 이미지의 대립을 통한 시적 상황의 제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연 구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서술되는 시간의 변화, 즉 과거, 미래, 현재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일행부터 사행까지는 순결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했던 화자의 의지와 고뇌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과거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까지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죽는 날까지 세속적 삶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살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괴로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결백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5행부터 8행까지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미래의 삶에 대한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밤 하늘에 빛나는 맑고 밝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삶의 고통에 부대끼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 즉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야겠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일행을 별도의 연으로 독립시킨 이연인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라고 어두운 밤하늘과 별 그리고 바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현재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의지를 시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신은 현실의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의 양심을 외롭게 지키며 맑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한 젊은 지식인의 모습을 간결한 언어와 상징어들을 통해 보여준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시에 나오는 시어와 시구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이란 시어는 윤리적 판단의 주제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향점이자 자아성찰의 매체이죠. 또한 부끄러움이란 시어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입새에 이는 바람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는 시적 자아의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적 동요나 외부적 자극이죠. 그리고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시구는 내가 결백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입니다. 이어서 시어 별은 희망과 이상의 세계, 순수한 자아와 양심의 세계이고 모든 죽어가는 것이란 시구는 일제하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나한테 주어진 길은 자아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순교자로서의 삶,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밤이란 시어는 현실적 상황, 식민지적 상황, 암담한 상황이고 바람이란 시어는 자아의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방해하는 현실적 시련이나 장애 요인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삶, 즉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현실에 괴로워하면서도 별과 같이 이상적인 삶,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민족을 위해 고난과 시련의 삶을 피하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자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에 도덕적 순결성과 양심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만주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윤영석이며 어머니는 김용으로 기독교 장로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으며 1931년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대납자 중국인 관립학교를 거쳐 이듬해 가족이 용정으로 이사하자 용정 은진중학교에 입학하였고 1935년에 평양 숭실중학교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가 문을 닫자 다시 용정으로 돌아가 광명학원 중학교에 편입 졸업하였으며 1941년에는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立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가을에 도시샤대학 영문과로 옮겼는데요. 1943년 7월 귀향 직전에 항일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했는데 광복을 앞둔 1945년 2월 29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복역 중에 알 수 없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유해는 고향인 연길 용정에 묻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 지식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섬세한 소정과 투명한 시심으로 노래한 시인이죠. 그의 시가 지닌 특성은 고요한 내면 세계에 대한 응시를 순결한 정신성과 준열한 삶의 결의로 발전시킨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시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깨달음의 정수를 아름다운 언어로 곱고도 수줍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그의 시는 매우 서정적인 것은 물론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진실한 자기성찰의 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이 생애를 마감할 무렵인 일본 유학 시절에 쓴 시는 그를 저항신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며 자신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시대적 양심을 잃지 않은 시인으로서 그의 시는 일제강점기의 종말에 대한 희생적 예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주요 작품으로는 서시,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별 해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이 있는데요. 앞에서 밝힌 바 있지만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41년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필로 3부를 남긴 것이 광복 후인 1948년에 정병욱과 윤일주에 의하여 다른 유고 30편과 함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시집이 정흥사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 작품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